안녕하세요.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 윤정화입니다. 저는 학위 논문으로 아이디어 모형을 활용한 초등한국어 KSL 교육과정과 국어과 교육과정 다문화교육 내용 요소 분석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를 발표하겠습니다. 한국에 사는 이주민 수와 함께 다문화 학생 수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발표에서도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와는 달리 중도입국 학생은 그 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자의가 아닌 부모의 의사에 의해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거기에 더해 낯선 환경과 문화, 가족관계, 언어 등의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한국에 입국한 후 정규학교에 진입하지만 일부는 한국어 학습만 하다가 학업을 포기하고 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장기화되고 누적될 경우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폭넓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문화 역량과 상호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과목이 한국어 과목입니다. 한국어 교육을 받는 1년 동안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다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한국어 교육 초등교육과정 속에 다문화 요소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같은 언어 과목이며 다문화 요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등국어과 교육과정에는 다문화 요소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초등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분석들은 서울교육대학교의 다문화교육 아이디어 모형 핵심 영역과 하위 개념 요소를 사용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은 초등 교육과정에서 한국어 KSL 교육과정과 국어 교육과정 성취 기준입니다. 연구에 앞서 우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인구 5% 이상의 외국 출생 구성원을 기준으로 다문화 사회를 정의했으나 이는 국적과 문화를 동일시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적절한 정의가 아니라는 김성식, 김정원, 이인재, 장은영의 2020년 연구에 매우 동의합니다. 다문화 사회란 다양한 가치관과 언어, 생활 풍습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은 이러한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활동이며 학습자가 바람직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한국어 교육과정과 국어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교육과정은 국어과 2015년 개정 교육과정과 한국어과 2017년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한국어 과목의 목표는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상호문화 이해 능력과 정체성 함양이 제시되어 있으며 학습자들은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자아를 갖도록 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텍스트 유형은 구어 중심이며 언어 기능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어 과목은 품위 있는 언어 생활을 하며 국어 문화의 발달과 창조에 이바지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언어 기능상으로 듣기와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내용 요소를 집중적으로 다루되 다음 학년군과 연계되며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행연구는 한국어와 다문화 교육, 국어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원진숙과 김희동의 주장과 같이 대부분의 KSL 관련 연구는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것과 국어교육적 관점에서 문식성 위주로 연구한 것이 많았습니다. 구형사는 국어교육적 관점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보는 입장과 한국어 교육적 관점에서 보는 전문가 집단의 시각의 차이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윤정과 강수정, 임정원은 다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도 문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김영란은 다문화 정책을 한국어 교육과정에 반영함에 앞서서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숙기, 김은지, 이윤정, 원진숙은 다문화 현실을 반영함에 있어서 현재 국어과 성취 기준과 교과서의 내용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다문화 문식성의 관점에서 제재와 삽화, 교과서 단원 구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어 과목과 다문화 교육을 접목시켜서 상호문화성을 강조하고 배려와 인정을 기반으로 교육할 것을 주장한 한정현, 김혜숙의 연구와 학습자들이 다양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권순희의 연구도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1단계로 분석 대상을 2017 한국어 KSL 교육과정 초등 성취 기준과 2015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으로 정하고 2단계로 한국어 교육과정을 아이디어 핵심 영역으로 분석하였습니다. 3단계로는 다시 한국어 교육과정을 아이디어 하위 개념 요소로 자세히 분석하였습니다. 4단계 국어과 교육과정을 핵심 영역 요소로 분석하고 5단계 국어과 교육과정을 하위 개념 요소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6단계로 한국어과와 국어과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분석드린 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 아이디어 모형의 핵심 영역은 정체성, 다양성, 인권과 평등, 공정과 협력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핵심 영역마다 하위 개념 요소가 4가지씩 있는데 이러한 다문화적 요소와 가치를 활용하여 향후 수업에 적용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 한국어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다문화 교육 아이디어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다문화 교육 요소는 모두 50건이 추출되었으며 다양성, 정체성, 인권과 평등, 공정과 협력의 순서로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양성 영역이 가장 많이 들어있으므로 가장 많이 나온 하위 개념 요소도 다양성일 것이라는 추측과 달리 정체성 영역의 개인 및 집단 정체성 형성 요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단 상위 5개 개념 요소에 다양성 개념 요소가 2개가 포함되어 추출 건수가 가장 많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적게 나온 핵심 영역은 공정과 협력이며 가장 적게 추출된 하위 개념 요소는 개인, 국가, 세계 정체성의 균형 요소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영역별, 요소별 균형을 맞춘다면 교육과정 내의 다문화 교육 요소를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의 분석 결과 다양성, 공정과 협력, 정체성, 인권과 평등의 순으로 다문화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개념 요소는 문화 간 소통으로 다양성 영역이었습니다. 국어과도 한국어과와 마찬가지로 다양성 영역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체성 영역은 저학년에 많으며 다양성과 인권과 평등, 공정과 협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포함된 양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역별로도 비교해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국어과가 한국어과보다 다문화 요소를 더 많이 포함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다양성에서 큰 차이가 보였습니다. 한국어 교육과정과 국어과 교육과정 비교 및 분석 결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한국어 교과는 국어 교과에 비해 다문화 관련 요소가 적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도 입국 학생들은 다문화적 역량 함량의 기회가 적습니다. 둘째, 교육 내용의 난이도 측면에서 한국어 교과가 국어 교과와 동일하게 가정되어 초급은 저학년과 같은 수준의 다문화 교육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어 교과의 경우 연령에 따른 인지 발달 단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한국어 교과의 경우 고학년인 경우에도 초급으로 학습을 시작하게 되는 학생도 많기에 국어과와 동일한 발달 단계 구조를 반영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세분화를 하여 저학년과 고학년 교육과정을 달리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두 과목 모두 단계별 학년별로 하나의 기능, 하나의 영역에 치우친 경향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학습자들이 고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의 다양화와 영역의 고른 배치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어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다문화 교육의 개념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국어과에 비해 적은 양의 다문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름과 다양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문화적인 충격을 겪는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해 한국어 교실에서부터 다문화 교육이 실시되어 적응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 한국어 교육과정은 난이도 측면에서 언어 능력과 지적 능력을 동일시하여 중도 입국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저학년과 고학년 대상의 교육과정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두 과목 모두 단계별 학년별로 하나의 기능, 하나의 다문화 영역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므로 전 영역에 걸쳐서 고른 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제언은 6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어 교육과정에 현재보다 더 많은 다문화 개념 요소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한국어 교육과정을 저학년과 고학년 교육과정으로 세분화하여 더 많은 다문화 요소를 삽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교육과정 내에서 다문화 요소의 편중이 나타나므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거나 실시할 때 아이디어 다문화 교육 하위 개념 요소를 참고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기능별로도 다문화 요소가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을 위해 다양한 접근을 하도록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초등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다문화 요소의 경우 교사가 직접 아이디어 다문화 요소 성취 기준을 참고로 하여 활용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여섯째, 한국어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도 아이디어 성취 기준의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한국어 교사들이 다문화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